안녕하세요. DM 코리아 운영자 박사부입니다. 1편에 이어서 바로 2편 오토캐드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배열의 모든 기능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볼게요. 쓰임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한번 보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써 놨는데 1번 array라는 명령어, 그리고 2번 copy array, 그리고 3번 divide, 4번 major 이렇게 있는데요. 1 번부터 3 번까지는 저희가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 이 메이저라는 기능은 이제 어레이에 그 패스 어레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쓰이기는 쓰이거든요. 음.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그러면은 이제 배열하다 그러면은 어레이라는 명령어 하나만 있으신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오토데스크는 기본 기능을 하나로 넣지 않고요. 최소 2개 이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많이 넣어 주었다, 삽입시켜 주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레이. 음 어레이라는 명령어 지금 제가 단축키를 다 바꿔 놓았습니다. AQ, 아이고, 그리고 AW 이렇게 딱딱 넣어 놓았는데요. 먼저 어레이에 대한 기본 기능들을 저희가 한번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레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간단한 예제가 있어야 되겠죠. 뭐 50인 50인 사각형 하나 만들고 경로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아이고, 요 제품을 여기다가 정렬시켜서 쭉 배치할 거예요. 자, 정렬시킨다 그러면 뭐 무브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죠.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일반 직사각형 배열 같은 경우는 경로 없이 들어가니까 그냥 좌표점으로 들어가죠. 근데 어레이 같은 경우는 경로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단점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본 방식의 어레이라는 명령어는요. 실행을 해 가지고 객체를 선택하시오. 객체를 선택하고 실행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배열의 유형이 총 3 가지가 나오는데 이 3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경로 배열을 쓰겠다 그러면 PA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럼 곡선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곡선을 미리 좀 설명드리면 방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방향의 경로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중간점 기준으로 여기서 왼쪽을 선택해야지 오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품이. 그리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향해요. 요걸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저는 오른쪽으로 배열할 거거든요. 그럼 경로의 왼쪽을 선택해야 오른쪽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리본 패널 같은 경우는 항목, 행, 수준 등등등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초 연관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연관을 한번 풀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한번 풀고 나면 자신이 연관을 다시 켜기 전까지는 항상 꺼져 있기 때문에 저걸 꺼 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시험 치실 때에는. 왜냐하면 그룹이라는 기능하고 연관이라는 기능이 약간의 충돌인 건지 원래 버그인 건지 정상인 건지 모르겠어요. 연관을 풀기 위해서 익스플로더를 딱 해 버리면은 그룹도 같이 다 풀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을 꺼 놓고 쓰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블록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저는 실무에서 쓸 때는 연관을 상황에 따라서 켜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관을 꼭 꺼 두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항목 사이 전체 뭐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거 쉽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자, 항목 행 수준, 얘는 가로 X축, 그리고 행은 Y 세로축, 그리고 수준은 Z 높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2D 환경, 드로잉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 Z축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죠.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고요. 이건 이제 3D 모형, 모델링을 작업을 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 이거는 어
어뢰에 대한 모든 기능이 다 똑같습니다. 직사각형 배열, 경로 배열, 원형 배열 모두 다 똑같다. 항상 왼쪽에서부터 가로, 세로, 높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는 무엇이냐면 위에 항목 사이 전체는요. 여기서 아이고 음 1 번으로 제가 번호별로 보여 드릴게요. 자, 1 번, 2 번, 3번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1번 항목입니다. 항목은 개수예요. 개수. 자, 그리고 2 번은 저희가 사이의 간격, 사이 간격 또는 사이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얘는 전체 간격. 제가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전체 간격 아유 힘들어. 자, 전체 간격 또는 전체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다 똑같다. 어뢰에서. 자,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로 배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옆에 보시면 이 길이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길이 분할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가 길이 분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메이저라고 합니다. 자, 메이저라고 하고요. 그리고 등분할이 바로 디바이드라는 기능이에요. 개수 등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경로 배열 쓸 때는 등분할보다는 길이 분할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길이 분할이 기본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길이 분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이의 간격을 조절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객체가 사각형이면 사각형, 원이면 원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해요, 컴퓨터는. 하나의 점점점 좌표별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이의 간격을 조절을 해야지.'라고 할 때는 요 간격을 조절하시면 안 돼요. 점과 반대쪽 원하는 이 동일한 위치의 점의 전체적인 간격을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점은 내가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오른쪽 점이다 그러면 반대쪽 이 4 번의 오른쪽 점 동일한 위치의 거리 요 거리를 측정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치수를 알고 있어요. 50 이라고 넣어 놨단 말이죠. 그럼 요 사이에다가 나는 20 만큼 간격을 띄우겠다 그러면 얘는 70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50 더하기 20 이렇게 함수로 넣어서 그냥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암산이 된다 그러면 뭐 바로 70이면 70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개수는요. 옆에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 들어오면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풀려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막혀 있냐면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지정한 경로에 대한 길이, 전체 길이에서 사이 간격과 제품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 간격까지만 배치가 되어요. 그래서 추가로 배치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 10개 배치해야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항상 넉넉하게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는 방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은 저희가 언제든 조절하고 그리고 줄이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3 개만 필요해. 그러면 간격을 다 배치를 해 놓고 3 입력을 해 주시면 3 개만 배치가 되는 거죠. 줄이는 거는 되지만 더 많이 넣을 수는 없다. 왜?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이제 직사각형 배열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이라는 기능이 도입되어서 그래요. 요 행이라는 부분에서 개수를 3개 입력하면은 어떻게 되죠? 직사각형 배열이 되죠. 이렇게 쓰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이 증분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예요. 엘리베이터 높이를 주는 거니까 레벨 주는 거니까 이거 무시해 버리고 자, 여기서 뭐 4 개다. 그럼 4 개가 들어가고요. 간격도 나는 뭐 70 이다. 그럼 70 이렇게 바로바로 조절이 되겠죠. 자, 요 기능 그리고 요 뭐 우측에 보시면 기준점, 접선 방향 등등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점과 접선 방향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뭐 무리는 없으세요. 알지 못해도 이건 진짜 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제가 그냥 패스해 버리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항목 정렬과 그리고 Z 방향 이렇게 있는데요. Z 방향도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항목 정렬은 저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따로 보여 드리고요. 자, 이 경로 배열은 여러분들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들도 쭉 존재하죠. 여기서 핵심 단축키는 항목입니다. I. 항목이라는 부분은 아이템을 내가 지정할 수 있는데요. 단축키가 I라고 적혀 있죠. 저는 여기서 단축키를 주로 쓰는 거는 항목 말고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단축키로 쓸 때 이제 연관이 켜져 있고 꺼져 있고 할 때 이렇게 변경할 때는 이제 연관이라는 기능을 AS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변경하고, 나머지는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리본 패널을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이게 경로 배열. 경로 배열은 저희는 이 곡선이라고 하죠.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 여러 가지 선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원도 되고요. 한글로 해석돼 있기로는 이제 곡선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곡선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게 곡선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형상에 대한 부분을 경로로 인식을 해 줍니다. 원, 타원, 뭐 사각형 등등등. 자, 이렇게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객체를 한번 대충 만들어 볼까요? 얘를 배치해 줄게요. 자, 배치를 할 때는 뭐 얼라인을 써도 되겠죠? 얼라인 기능을 한번 써 볼까요? 네, 클릭하고, 그리고 클릭해서 얘는 그냥 근처점을 그냥 슬쩍 배치해서 배치해 주면 이렇게 똑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어레이를 쓰겠다. 기본 기능으로 경로별 곡선을 왼쪽으로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경로별로 쭉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항목 정렬을 풀어버리면요, 얘는 원형 배열에서의 정렬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냥 배치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켜져 있을 경우에는 요 경로에 따라서 형상물이 알아서 딱딱딱딱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같은 거 만들 때, 도로 위에다가 뭐 자동차 같은 거 배치할 때 그럴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저희가 이제 배치도 같은 거 만들거나 아마 할 때 어 동선을 배치할 때, 화살표로 이렇게 딱딱딱딱 배치할 때, 그럴 때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경로별에 대한 내용들, 핵심 내용들은 요 정도인데요. 자, 요걸 단축키를 변경한 내용으로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AQ 입력하자마자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그냥 경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 유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경로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하자마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수를 지정할 때도요, 저희가 여러 개로 이렇게 행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항목 I 눌러서 여기서 거리만 지정합니다. 거리 지정해 주고. 그리고 항목 수, 저는 그냥 다 쓰겠다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 주시면 되고, 나는 3 개만 필요해 그러면 3개 입력해서 실행해 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명령어를 완전 취소해 주시면 최종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빠르게 쓴다면 엄청나게 빨리 쓸 수 있고요.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건축이나 내년부터는 실내 건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도 모두 다 캐드하고 스케치업 방식으로 변환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손재도 할 필요 없죠. 손재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시험 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이 이제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올해 따지 마세요. 물론 지금 준비가 다 되었으면 따시고,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럼 필기만 합격해 놓으세요. 내년 1 회차에 그냥 바로 가서 시험을 치시면은 쉽게 취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실내 건축 자격 관련해 가지고는 실무에서 그렇게 생각 외로 그렇게 막 받아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격 조건, 법인 회사라든지 뭐 급수라든지 회사에 대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는다면 모르지만, 어 이 실내 건축 기능사가 지금까지 다 손제도로 제도가 되어, 이 시험 제도가 있다 보니까 실무에서 쓰이지 않는다라는 명분으로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완전 확 바뀌어 버리죠. 적어도 실내 건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CAD의 기본과 스케치업의 기본, 또는 뭐 3D 모델링에 대한 기본 방식은 다 알고 있겠네라고 하면서 증빙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필히 실내 건축 관련해서도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어레이라는 기능, 자 지금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원형 배열이다라고 본다면요,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어레이. 원형 배열 쓰겠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레이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 원형 배열 클릭. 얘는 단축키가 P 오니까 그나마 좀 낫죠. 클릭해서 여기서 기준점 지정해 주고 개수를 지정해 주는데요. 여기도 단축키는 I 똑같습니다. 개수 8개 하면 그냥 바로 쭈르륵 들어가고요. 또 I 눌러서 나 10개. 그러면 10개로 쭉 바뀌게 되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얘도 항목 회전이라는 게 있죠. 항목 회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채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저는 단축키를 쓰기보다는 그냥 클릭해 가지고 180도 이렇게 입력해서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고 난 다음에 방향을 지정할 때는 위에서 방향을 클릭해 주시면 양수 음수로
방향을 지정할 수 있고요. 요 정도만 아시면 뭐 원형 배열은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얘도 행이 똑같이 있죠? 2개 그럼 2 개로 쭉 나뉘어지고 간격이 뭐 100 이다 그러면 이렇게 100 만큼 쭈루룩 연장을 해줄 수 있고요. 360도 그럼 360도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고 한 200 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라고 했는데요. 이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X축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전이면 X축이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식을 저희는 X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인식을 하기가 되게 좋겠죠. 행은 여기서 이렇게 푹 나오는 게 이게 Y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준은 당연히 Z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해서 배우시면은 쉽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 얘를 단축키로 쓴다 그러면 여기서 AW 입력을 해 가지고 객체를 선택하고 실행해서 중심점 바로 그냥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열 뭐 선정하고 뭐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뭐 저희가 여기서 그냥 I 들어와서 개수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개수만 입력해 주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어 어레이 패스 이제 경로 배열이에요. 이 어레이 패스. 얘를 따로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것 때문에 영상 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카피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카피 어레이라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상이 있어요. 자 이 형상이 있는데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배치를 하고 싶다. 그냥 간단한 예제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뭐 이렇게 100 이라는 사이즈가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10 만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배치하고 싶다. 라고 쓸 때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자 카피 저는 단축키 해 놓았으니까 변경된 단축키를 써 볼게요. CC 입력하고 실행하시면 바로 카피가 실행이 되죠. 그럼 선택하고 실행하고 반복시간 클릭해서 방향을 주는데 기준점을 지정해서 방향을 주실 때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지점 또는이라고 되어 있고 배열이라고 적혀 있죠. 어레이, 카피 어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카피 안에 배열이 있어요. 자 요거는 스케치업 또는 3D 맥스에도 똑같이 있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 무브 안에 카피가 있고요. 그리고 무브 실행해서 카피로 한번 쓰고 난 뒤에 거기서 숫자를 입력하고 곱하기 넣어 주시면 바로 이 배열이 되죠. 그게 바로 이 카피 어레이에 대한 기능이 그대로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로테이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로테이트 안에 저희가 배열 기능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게 원형 배열을 따라서 만든 거고요.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쉬프트 키 눌러서 쭉 복사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넘버 해 가지고 이 개수를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오토캐드가 초기에 이 카피해서 이 배열 기능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가지고 '아씨 맥스는 있는데 왜 얘는 없어?' 하면서 제가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맥스에 빠져 있어 가지고 2004 년도부터는 저는 캐드를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실무에서 도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는 회사에서 회사 운영하면서 이제 나중에 또 회사 직원으로서도 회사도 다녀보고 하면서 보니까 캐드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크게 깨달아 버렸죠. 그래서 이제 캐드를 다시 전환을 하면서 캐드를 쓰게 되었는데 캐드에서 이제 배열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하고 몇 버전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예전에는 없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이 두 번째 점을 지정하시오라고 할 때 배열 A 입력하고 실행을 해 주시고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개수부터 입력하라고 하고요. 여기서 개수를 입력하고 나서 수치도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는 나는 10 개를 배치할 거다. 참고로 이 카피 어레이는요. 스케치업의 어레이하고 약간 틀려요. 카피 어레이는 내가 선택한 객체까지 포함한 모든 개수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뭐 클릭을 하는데 지금 저는 클릭 투 클릭 방식이 아니라 거리값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지정해서 그냥 방향만 주는 거예요. 방향 주고 간격은 나 10 만큼 넣을 거야. 10 입력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카피 어레이가 실행이 됩니다.
요게 두 번째 카피 어레이.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요걸 씀으로써 엄청 편리해지는 거죠 실제로. 예 여기서 선택하고 클릭하고 방향 주고 개수 입력하고 그리고 간격도 입력하고 그러면 한 번에 끝. 이렇게. 자 이 기능은 건축 관련된 전상운영 건축제도 기능사 제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를 다중어 초로록 쓸 때 요 기능을 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중으로 문자 쓸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디바이드라는 명령어하고 메이저라는 기능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시는데 디바이드에 뭐 "배열 기능이 있었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배열 기능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 패스 어레이 있죠? 이 어레이 패스라고 하죠. 어레이 패스 뭐 3D max에서는 얘를 이제 패스 디펑깅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이 어레이 패스는 원래 태생이 메이저하고 디바이드로 쓰던 거예요. 그걸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2012 버전부터 얘를 어레이 패스로 지정을 해 가지고 넣어 준 거죠. 엄청 혁신적으로 "너무 좋았다." 해 가지고 그때 막 엄청 열풍이 불었었죠. "와 드디어 캐드도 이게 생겼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 내용도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고요. 엄청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게 예전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옛날부터 없던 건 아니에요. 디바이드다.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배치해서 쭉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디바이드나 메이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블록이 돼 있어야 돼요 얘가. 블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름도 가장 간단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블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디바이드 써 볼게요. div. 저는 이걸 dr로 했었나? 아니 dv로 했었나? 했는데 일단 div. 자 이렇게 디바이더 실행해 가지고 객체를 클릭을 합니다. 얘도 방향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왼쪽을 선택하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요. 오른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계산이 되어진다. 보시면 되는데 왼쪽을 클릭을 해 주시고 자 클릭을 하고 개수를 입력하시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개수만 입력해서 쓰죠. 그러면 점으로 톡톡톡톡 찍어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블록을 쓰게 되면 b 이름을 입력하시오 1번 실행해 주시면은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렬을 시키시겠습니까?"라고 하는데요. 얘도 당연히 "Yes." 그리고 "개수를 입력하세요. 나는 7개 배치할 거야."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쪼르륵 배치가 되는 거죠. 디바이드라는 기능. 자 근데 디바이드는 일정한 개수별로 지정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자 그리고 메이저라는 기능은 여기서 메이저라는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 블록 B 들어가서 만든 블록을 꺼내 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정렬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길이 지정하세요. 제가 이거 만들 때 길이가 없어 가지고 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 해 볼까요? 50 실행해 주시면은 너무 크게 했네. 다시 메이저 해 가지고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블록 꺼내 주시면 길이 한 10 정도 해 볼게요. 실행해 주시면은 일정한 그 10 만큼 따라락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보면은 요 간격이 지금 10이 떨어져 있고요. 점과 점 사이가 10 이죠. 이게 블록이에요. 이 블록이래. 블록이 아니죠. 메이저. 요게 바로 패스 어레이 기본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길이만큼 쭉 길이 분할하다. 근데 요 기능을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어레이 패스로 하나로 만들어서 넣어 준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는 클래식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방식은 그대로 다 살려져 있어요. 자 클래식 방식은 직사각형 배열과 그리고 원형 배열 이렇게 두 가지겠죠. 음. 아직 이거 쓰시는 분들은 빨리 전환을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근데 이 직사각형 배열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배열 각도가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배열 각도는 2012 버전 이후로 넘어오면서 사라졌죠. 사라진 이유는 쓸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얘를 쓰지 않고 저희는 경로 배열로 다 쓰기 때문에 각도를 잡을 때 경로를 각을 잡아서 만들어 주시면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미리 보기. 미리 보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불편해요. 버튼도 클릭을 해서 객체를 선택해야 되고 다시 들어와서 이거 또 설정해야 되고 원형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중요점 꼭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 깜빡해 가지고 이상하게 휙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설정하는 방법도 되게 짜증나게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걸
아주 심플하면서 직관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상위 기능의 어레이입니다. 자, 어레이하고 제가 카피 어레이 그리고 디바이드, 메이저 이런 기능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참고로 디바이드 같은 경우는 어 이 유틸리티 안에 들어가시면 이 점 스타일 있죠? 점 스타일. 이 점 스타일을 꼭 바꿔 주셔야 되는데 뭐 스파이프 모양하고 똑같이 나오는 요 모양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점 스타일은 점을 지정하려면은 오스냅에서 노드라는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 노드라는 문양이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단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얘는 퍼센트로 들어가고 얘는 밀리미터 단위 또는 미터 단위 뭐 인치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데 단위를 설정해 놓으시면 우리가 설정된 단위로 바뀌게 되어요. 점의 크기가 5%가 아니라 이렇게 절대 단위를 넣게 되면은 뒤에 지금 맞춰져 있는 십진법으로 들어가 있어서 5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지름이 5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5 파이다. 그러면 여기서 2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고정 25 파이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디바이드를 쓰게 되면요. 클릭하고 디바이드 입력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뭐 개수는 뭐 7개 정도 하겠다.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쪼르륵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수를 넣게 되면 일정한 간격만큼 배치가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용도로 쓰이죠. 디바이드는 통상. 얘는 잘라주는 게 아니라 요 중간중에다가 점을 찍어 주는 거고 점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제도 설정창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이고 여기 보시면 노드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문양이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그럼 여기서 뭐 아이고 실수를 넣겠다. 그럼 이렇게 노드로 딱 뜨죠. 클릭해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거죠. 여기 기초학습이니까 조금 기초에 대한 부분도 첨부를 해 드릴게요. 아까 그 1편 내용과 2편 내용 제가 1편 내용을 봤을 때 올려 놓고 업로드를 하고 보니까 너무 주저리 뭐 체계적이지도 않고 쪼끔 보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제가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더 개선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우선은 2 편도 짧게 여기까지 그냥 딱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3 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적용 전과 적용 후에 대한 비교 영상을 좀 진지하게 어 쪼금 길 수도 있는데 찍어서 바로 업로드를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